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이 성토 기자회견을 제2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유일하게로 구성된 이 지금 허만호 이는 경북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육군사관학교 교관 교수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종남 현직 육군사관학교 교학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이승만 숭배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해서 11분의 독립운동자들의 흉상을 철거시키는 11명 멤버 중에 주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번에 여순 사건 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참가를 해서 회의에 지금 나와서 자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회의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논의가 된 것이 14연대는 반란이다. 14연대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반란군에 동조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빨갱이고 자기들이었고 전부 공산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살을 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그뒤에 우리나라 지금 어용학자들이라든지 이승만 숭배자들이 내걸고 있는 논리 그대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형용 민족대표가 그거는 아니다. 지금은 반란이라는 용어 자체도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사건으로 되어 있다. 여순 시점이 일부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반란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반란이냐. 그리고 비록 14연대 중에 그런 공산당 가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살된 민간인들을 위해서 양민들은 대다수 자익이 무엇이고 우익이 무엇인가 이념도 모르고 순수하게 살던 백성들이 학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통틀어서 반란으로서 전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논리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대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대논쟁이 벌어진 결과 결국은 끝까지 그 사람들은 그 논리를 처리하지 않고 고집을 하니까 도중에 이영종 씨가 다리를 푹 차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거기에 중립적인 변호사가 두 사람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두 분이 따라 나오면서 이영종 씨는 아마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사표를 제출을 한다면 우리도 모의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 논의로 가면은 전혀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위해서
의하면은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후에 지난 16일 날 전남도청에서 구글 발굴 보고서가 보고대회가 전남도청에서 실천에 돼 있었습니다. 하루 전에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꼼수가 있는데, 그래서 급히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내려간 거예요. 신천으로. 내려가 2시에 회의 참석하니까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2곳을 정했어요. 여선항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집단 학살된 장소를 구례의 산동면 이평이라는 데를 두 번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담양군의 한 군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구례군의 그 산동면은 파보니까 하나도 시체가 인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잘못 짚은 거예요. 그 장소를. 그런데 이러한 장소 선정도 구체적인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유족 회장들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만 도착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담양은 가서 파보니까 19 유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개 보니까 여순항쟁보다는 보도연맹 관계의 분들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데려다가 분들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주관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지원단이 두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단장은 국장급인데 행정적인 업무하고 중상 규명을 담당하고 있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유해 발굴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박정현 화장 두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부 보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수회장이 위에 발굴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여수 현대몰교 여러분들 가봤죠. 현대몰에는 200명 이상이 집단 학살돼가지고 여수항쟁때 돌아가신 분들이 부채 있는데 이런 장소를 왜 하지 않고 그러한 사장이고 보호님을 전혀 관계없는 데를 했냐 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은 그 6월 해월 자체도 형식적으로 진정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모 같은 게 109, 209가 들고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렇게 잔인한 학살이 증명됐다 그러면 현재 뭐냐면 진상규명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이 될 수 있는 대로 덮고, 그 다음에 진실을 갖다 규명하지 않는 자세를 나가는데 상당히 자극을 주지 않는다. 모든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겨레 신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카톡에 보도됐잖아요. 여수인하고 내가 지적한 거.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나는 이제 기획단 작성, 이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범이 뉴라이트로 물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겠지만은 이 친구가 이 박경원이 이 기획한 과장이 이건 스팅했는 이 친구가 진범이냐 진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아주 책임성 있는 이야기도 하고 모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수 지역사회 문제연구소장 박종재 씨가 그 문제를 딴 거에 아니고 당신은 말이야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이 일반 대응을 한 줄 알았는데 대응하는 게 진정으로 너가 이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 끝나길래 내가 마이크를 박정진 부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행자로 나가서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식으로 하나씩 이제 뭐 질문을 하면서 캐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 기획단을 구성하는 게 어떤 세력들, 어떤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했느냐 하는 걸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국무총리제를 하고 이걸 보통으로 문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그 다음에 구례군청이 관여했다. 구례군청이 관여해서 이 영역이 그게 사실은 여기 기획단에 이원으로 들어가면 대개 회장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일부 경기 쪽은 들어가지를 안 해요. 관례상. 그런데 구례군청이 어떤 선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구례군청이 관여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게 내가 굉장하게 강력하게 추궁을 하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 기획단이라는 것을 거기에 지금 사퇴한 양상규나 남씨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말 이 자리에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됐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퇴를 벌써 한 달 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임 보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대답을 이제 안 해요. 그러면서 재구성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현재 기획단이 뉴라이트로서 문제 있다 그러니까 첫째 너무 무편향이 돼가지고 공정성과 공평성을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두 번째는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많이 나와 해도 보고서로 옳게 쓸까 말까 하는데 전혀 무편향되어 있는 이승만 숭배하고 이승만 찬양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진상규명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진상규명이 한 80%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돌아가셨다 학살당했다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의 조사서가 나와요. 그것을 7,465명 신청자 것이 적어도 80% 하면 6,000건이 넘어갈 때 통계가 나와요. 경찰이 얼마 주었고 군인이 직접 얼마 주었고 별판 없이 주는 사람이 몇 퍼센트
다음은 뭐냐면은 확실한 뭐냐면 대명도 없이 증가한 몇 프로 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진상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7.6%가 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기획단 보고서를 쓸 수가 있냐요. 이거는 장문이다. 거짓말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 하지 않냐. 수사연대가 반란죄라고 임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정부 빨갱이가 한 것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거짓 뭐냐면은 약간 차익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전부 기각 결정을 하고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죽은 게 1950년 한국전쟁이 있든지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들은 한국전쟁으로 이간해고 또 다시 보낸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구든지 이야기를 해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자기들이 인정한 위원들은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문성. 그러면 그 전문성은 자기들 이승만 정치를 계승하는 데 대한 찬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소당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왜 죽었냐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25일 원래 때 다시 저가 여기 참석하지 않는 우리 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겠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을 먼저 속도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고 이게 지금 10월 5일날 법적으로 기한이 끝나는데 언제 하는지 뭐 알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가장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음을 하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생각이냐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80% 정도의 진상이 규명이 되면 그 과학적인 합리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원장을 써야 되고 그 사건 같은 보고서 안에 돌아가신 지금 7,465명의 연락이 다 들어갑니다. 이쪽이 다 올라가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이름도 올라가지만은 신청한 유족들이 이름도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그 보고서가 남게 되는데 그 사실은 사료로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무적인 용역에 줘가지고 장문을 쓴다는 게 장문을 그러면 그 장문을 쓸 때 여 위에서 이거를 이런 대로 써라 이것은 이런 대로 써라 전부 지시를 해서 내리면 용역을 받은 사람들은 돈 받아먹으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게 적당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상규명도 중앙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는 아마 건이 끝나고 올릴 거예요. 진상규명도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상규명도. 정말 이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진짜 통탄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 이전대로 학살된 이기진아이도 엉망진창, 또 겨우 사상은 그대로 끝냈다고 하는데 여소남전이 그 외에 지금 의문사회에서 많은 사건들이 과거사를 청산하여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엉터리 보고서 진상조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뚫고 우리가 바라는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완전 무결한 진상규명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공개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과 시행령 정치적 축제 인사 여순 전문가로 당장 도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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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유족들의